공유 잘 되었나요? 네. 오늘은 제가 우리 인체가 가지고 있는 신비한 능력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해요. 바로 제목에서처럼 나온 오토파지예요. 이 오토파지는요, 이 신비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능력에 대해서, 오토파지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이것을 잘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알게 되면 건강한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가 너무나 원하는 저속노화, 그리고 역노화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 단위,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세포죠. 우리 몸은 이렇게 무수히 많은 그리고 다양한 종류들의 세포로 우리 몸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뇌도 뇌세포의 집합체이고, 간 또한 간세포의 집합이죠. 이렇게 다양한 조직들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포가 굉장히 중요한 단위이고, 그리고 가장 우리 몸의 작은 단위입니다. 우리가 생존하고 활동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이 세포들은요, 자기 역할들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대사라고 하는데요. 음, 우리가 대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각 세포들이 겪게 되는 이런 부담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대사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 대사 스트레스는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고, 우리가 어떠한 잘못된 대사 조건을 만들었을 때, 뭐 예를 들면 잘못된 불균형한 영양 환경, 그리고 좋지 않은 대사 환경들, 뭐 미세먼지나 뭐 스트레스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속하겠죠. 이러한 모든 것들 또한 대사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쉽게 자동차를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좀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정상적인 차가 하나가 있죠. 근데 이 차를 아무리 관리를 우리가 잘 닦고 관리를 잘 하고 그냥 조심히 운전을 한다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그 과정 속에서 엔진이나 타이어 그리고 여러 가지 차가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당연히 마모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일종의 차가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대사 스트레스입니다. 이 외에도 떤 접촉 사고를 냈거나 아니면 잘못된 기름을 넣었거나 그리고 잘못된 작동을 해서 차가 겪을 수 있는 손상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또 다른 종류의 대사 스트레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세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부담감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존해가는 과정에서 뭐 손상을 겪기도 하고요. 우리 세포는 그리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노화가 진행이 되기도 하겠죠. 또는 세포 안에서 불필요한 배사를 일어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불필요한 쓰레기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그때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그리고 청소가 이런 불순물들이 청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노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가속 노화라고 말을 하죠. 이런 또한 이런 다양한 퇴행성 질환들, 이런 질병들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몸 안에는요, 세포 안에서 어떤 만들어진 문제가 있는 이런 단백질들, 그리고 쓰레기들을 청소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토파지입니다. 오토는 스스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파지는 먹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리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오토파지를 이해를 하려면은요, 리소좀이라고 하는 우리 세포 안에서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러면 리소좀은 무엇일까? 바로 리소좀은 세포 속의 청소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우리 분해 효소가 들어있는 소기관으로서 세포 안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 그리고 손상된 세포 부위들, 그리고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 세균 등을 분해를 하고 청소를 해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분해한 물질들을 다시 세포 내의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리소좀이에요.
그리고 오토파고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이 오토파고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을 하자면 세포 안에 오래된 부품들 그리고 손상된 기관이 생기면 그것들을 한데 모아서 감싸서 포장하는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토파고점입니다. 그리고 이 오토파고점은 바로 리소좀, 앞서 설명드렸던 리소좀과 결합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과정이 대사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이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불순물들, 쓰레기들을 분해를 하게 되는 역할을 해줍니다. 오토파지가 스스로 먹는다. 즉, 자가 포식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이름이 붙여지게 된 이유는요, 오토파지가 일어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오토파지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세포죠. 이 세포 안에 이렇게 손상된 미토콘드리아 또는 손상된 단백질들이 발견이 되면은 우리 몸은 세포가 손상되었다, 망가졌다라는 것을 딱 감지를 하면서 청소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청소의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상된 물질들을 모아서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이것을 오토파고점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비유를 하자면 쓰레기 봉투에 이런 불순물들을 담아내는 거죠. 그러면 이 오토파고점과 세포 속 청소부라고 했던 옆에 있는 이 리소좀과 이렇게 융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소좀 안에 있는 이 단백질 분해 효소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랑 청소부가 합쳐지게 된 거죠. 어, 그리고 이렇게 불필요한 단백질들을 분해를 시켜서 아미노산으로 만들어내서 다시 세포 안으로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청소한 후에 분리수거. 우리 청소하고 쓰레기 나오는 거 다 분리수거 하잖아요. 그 분리수거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의 세포에 이런 찌꺼기들을 청소하고 분리수거해서 재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없어졌던 단백질들, 문제가 됐던 단백질들을 분해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이 오토파지입니다.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 몸의 에너지 자원으로 다시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능들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의 집이라는 것으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집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존재하고 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집은 낡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새 집으로 우리가 이사를 갔다고 해도 살다 보면 당연히 낡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긴 것들을 요소들을 다시 분해하고 쪼개고 고치고 그리고 리모델링 한마디로 그 집안을 깨끗하게 리모델링 새 것처럼 리모델링을 한다라는 그러한 기능이 우리 몸에도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오토파지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오토파지가 우리 몸에서 적절하게 일어난다면 우리 몸은 이렇게 젊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 사진에서처럼 20년 후의 모습인데 훨씬 더 젊어 보이죠. 그리고 근육도 굉장히 많고 탄탄해 보이잖아요. 우리 몸이 젊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낡은 세포들을 없애고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화를 천천히 저속 노화를 가능하게 만들고 그리고 질병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을 하자면 세포 안에 있는 오토파지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 세포 안에서는 문제가 되거나 손상이 되었거나 또는 쓰레기와 같은 단백질들이 계속 쌓이고 결국 그 세포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 세포가 구성하고 있는 조직들 또 그 기관들의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우리 몸까지 병에 걸리게 되는 그래서 노화가 더 빨라지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토파지가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을 때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질병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암입니다. 요즘 암 환자들 보기 힘들지 않죠?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질병이에요. 이러한 오토파지 현상들을 우리가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뇌퇴행성 질환들, 뭐 치매, 알츠하이머, 뭐 파킨슨 같은 질병들, 그리고 심혈관 질환, 노인성 질환들인데, 사실 노인성 질환, 뭐 성인병 이런 말들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생긴 질병이 아니라 요즘에 이런 질병들이 걸리는 연령대가 어때요?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러한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인성 질환들, 퇴행성 질환들, 이런 이 질환들은 오토파지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증거들이 지금 전 세계 논문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오토파지가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리고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식단 개념이 하나 있어요. 어, 바로 간헐적 단식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탄고지 식단 먹어야 된다라는 말도 많이 알고 계시고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일까? 이 저탄고지 식단, 간헐적 단식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을까? 단순히 다이어트 때문은 아닙니다. 바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오토파지 때문이기도 한데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자연스러운 단백질 청소 과정들, 그리고 단백질을 재활용하기 위한 어떠한 분해 과정들, 이 단백질 분해 과정이 우리의 건강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오토파지 현상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적절하게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작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반대로 어떠한 행동들이 이러한 오토파지가 일어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이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키는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헐적 단식은요, 하루 일정 시간 동안에 금식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는 방식이잖아요. 대표적으로 16대 8의 방식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16시간 동안은 단식을 하고, 8시간 안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죠. 이 오토파지와 간헐적 단식이 그 연관성은 무엇인가 봤을 때 간헐적 단식이 주는 효과는 인슐린 민감도를 향상을 시켜서 체지방 소모에도 굉장히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통해서 이 위에서 간헐적 단식을 한 이유이기도 할 거예요. 체지방의 소모가 유도가 되니까. 그리고 오토파지로 인한 체내의 자정 효과. 오토파지로 인해서 우리 몸에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산화 효과로 인한 세포 내의 염증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오토파지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때 발병률이 높아지는 질환 중에 암도 있었어요. 이 암세포 또는 암 전 단계의 세포의 수도 이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감소를 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과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는 식단이 바로 간헐적 단식 식단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간헐적 단식은 세포에게 우리 몸을 청소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오토파지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시간. 평소에 음식 처리로 굉장히 바쁘죠, 우리 세포가. 그런데 이 바빴던 음식을 소화를 했던 시간으로 굉장히 바빴던 세포가 이 음식을 먹지 않고 있는 단식 기간 동안에 쓰레기들을 치우고 망가진 부품들이 있으면 갈아 끼우고 정비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의 식단을 한번 보세요. 밥 먹고 디저트 먹고, 밥 먹고 디저트 먹고, 밤늦게 야식 먹고. 소화기 계통을 그래서 이 소화기 계통이 좀 쉬어져야, 오토파지가 활성화가 되는데, 도통 소화기를 쉬는 시간을 주지 않고 있죠. 그러면, 오토파지가 활성화가 안 됩니다. 네, 그럼 왜 단식 시간을 16시간의 기준으로 두었을까? 보통 오토파지가 금식이 한 12시간에서 16시간 사이 서서히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점점 더 그 온도파지 기능이 강하게 작동을 해요. 16시간 금식 이후에. 그래서 단식 시간을, 단식을 시작한 그 16시간은 오토파지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8시간에서 한 24시간 이상이 갈수록 사실은 더 강력해진다라고 해요. 이 오토파지의 기능이. 그래서 매일 규칙적으로 16시간의 단식을 반복을 하면은 우리 세포는 오토파지에 더 빨리 반응을 하는 환경으로 적응을 하게 되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몸이 오토파지에 좀 더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다. 그래서 효율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매일은 물론 안 되죠. 18에서 24시간의 단식을 가끔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월 한 1회에서 2회 정도. 네, 그 정도는 하루 정도는 단식을 해도 무관하다. 오히려 도움이 된다. 네, 주의할 부분은 뭐냐면, 간헐적 단식을 한다라고 해서 16시간 단식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밤늦게 음식을 그냥 먹고 나는 아침과 점심을 거르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요, 혈당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오토파지의 역효과의 기능이 된다라고 해요. 반드시 수면 중에 단식을 해야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수면 중에는 배고픔을 거의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배고픔을 거의 느끼지 않기 때문에 단식 시간을 쉽게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 그리고 인슐린과 같은 이런 호르몬들이 우리가 자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오토파지는 밤에 가장 많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해서 수면 중에, 그리고 아침에 내가 공복 상태일 때 활성화가 된다라고 해요. 활발히 작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저녁을 늦게 먹지 말고, 어, 늦게 먹지 않고 잠들면 밤새 혈당 스파이크 없이 굉장히 안정되게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유도를 잘 시켜서 대사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어, 간헐적 단식의 일정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마무리 식사를 6시에서 8시 사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8시 전에는 무조건 식사를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밤 10시에서 7시 사이에는 잠을 자면 좋겠는데 좀 밤 10시 좀 이르기는 하죠. 그래서 수면과 단식 9시간, 그리고 오전 7시에서 12시 깨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먹는 게 아니라 공복 상태를 좀 유지를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낮 12시부터 저녁 8시에 식사 시간을 가져라 라고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저도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6시에 될 수 있으면 식사를 모두 마쳐요. 근데 어쩌다가 보면 뭐 항상 그렇게 마칠 수가 없잖아요. 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적어도 늦어도 7시 안에는 무조건 식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녁 10시, 11시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배고파요. 그러면 그때는 참으셔야 돼. 야식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배고픈 상태에서 잠들었을 때 굉장히 그걸 즐기셔야 됩니다. 오토파지가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안고, 그 다음에 한 12시쯤, 우리 현대인들 12시에 자는 것도 사실 빨리 자는 거예요. 그래서 12시에서 그래도 자야 돼요. 8시간 정도 자야 되니까. 그래서 12시에서 8시간 수면을 취하고, 아침 식사를 저는 한 10시부터 시작을 해요. 10시에서 6시 사이에 식사를 하는 시간으로 저는 둡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강의를 다 끝냈는데요. 이렇게 그 간헐적 단식에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 우리 유산화의 프로그램 중에 뭐 어떤 게 생각이 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주의사항 있어요, 주의사항. 이 간헐적 단식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고령이신 분들이나 당뇨 있는 환자분들한테는요, 이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식사의 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단백질의 음식을 드셔야 되고, 그리고 저혈당 수치, 그러니까 혈당 수치가 낮은 식품을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혈당 안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고령이나 이 당뇨 환자들은 간헐적 단식, 16시간 단식 처음부터 하시기보다는 시간을 서서히 늘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혈당 수치 낮은 거, 그리고 고단백의 음식, 우리 유산화에 좋은 거 하나 있죠.
쉐이크. 너무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정도 식사는 쉐이크로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산화 강의를 하면 이 오토파지 강의를 준비하면서 유산화의 리스 프로그램이 굉장히 오토파지 그리고 이 간헐적 단식에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리셋 강의 다행히 또 다음 강사님이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